시장의 투자 심리가 지금 강하지 않은 모습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악재가 나와도 흔들리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국내 증시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연결을 해보면서 대응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일단 팔고 본다. 예, 이거 일단 팔고 본다. 이거 자체가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앵커님께서 오늘 네. 한마디를 다 정리를 해주셔서 그만할까요? 그만큼 투자 예. 심리가 좋지 못해요.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경제 지표로서 나타나기는 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전날에도 안 나타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죠. 옛날 일이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PC 이제 물가지표 이제 나올 중요하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앞두고 미리미리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분위기도 조금 있다 보니까 네, 네. 밑에서부터 올라온 부분에 차익이 바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투자 심리는 매우 위축이 되어 있다. 조금만 이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면은 네. 그에 따라서 바로 물량이 출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월 30일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날이 사실 PC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다 겹쳐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된 거는 경기의 지표가 사실 그닥 좋지는 못했어요. 그랬죠. 네, 미국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 네. 수치가 이제 2021년 2월 이후에 최저 수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에 이제 코로나 때를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올라오는 회복 정도까지 다시 내려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현재 지수하고 기대 지수가 있는데 네. 이 기대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기대 지수라는 건 이제 앞으로의 경제를 얼마큼 기대하냐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소득과 비즈니스 고용 상황에 따른 단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기대 지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 기대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이 경기가 안 좋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여기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달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기대지수의 하락세가 거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대지수가 낮게 된 원인을 보게 되면은 휘발유하고 음식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때문이다. 거의 너무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결국은 침체 위험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가 둔화가 되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된다. 이거의 이 논리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이 6월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가 나왔었는데 역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리치먼드 지역이 일부 상당히 경제적으로 더욱더 잘 사는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마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그런 거군요. 조금 더 우려감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상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리에 대한 취약 부분 그리고 PC 기대 물가지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도 물량이 더욱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이 월가에서 나오게 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의견을 좀 보게 되면은 네.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디든 다 올리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도 그러한 이제 침체 확률이 올라오는 이 월가의 증권사가 다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이 UBS에서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원래 14%를 4월 달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것을 26%까지 올리게 되고 더블이네요. 그리고 경기 침체 확률이 높아질 만큼 네. 이제 소매기업 관련돼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먹고 입고 이런 걸 좀 줄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또 소매기업 쪽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커머스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랬군요.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은 이제 이베이라든지 이런 쪽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캐시 우드 이제 전남원님. CEO께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네. 미국은 이제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재고 증가에 대한 부분을 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재고 증가 폭 자체가 자신이 커리어를 쌓은 45년 동안 가장 크게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고에 물건이 그냥 계속 쌓여있다는 창고에 소리군요. 물량이 계속적으로 쌓인다는 네. 거를 이야기를 하게 안 되고 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 실적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시간에서. 예, 맞아요. 예. 거기서도 실적의 수치만 놓고 보게 되면 그닥 나쁘지 않았었는데 네. 이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재고 증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급격한 재고 증가가 되게 되면서 좋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캐시우드하고도 연관이 좀 되는 것이 그러네요.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제 조금 더 월가에서 목소리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경기 침체하고 살펴봐야 될 것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어제 이 유가를 보게 되면은 유가가 2%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다시 한 번 더 110불 위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고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돼서 격리 기간을 21일에서 네. 이제 10일로 단축을 시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경기가 중국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좋은 내용이죠. 네, 수요가 증가되는 예.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하나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에서 이러한 이제 수요에 대한 증가와 더불어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게 될 텐데 네네. 그런 부분이 뭐 원자재 관련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뭐 이게 큰 틀에서 이제 한 가지였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이 공급적인 측면이었었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G7 이제 회의에서 했죠.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네. 더 이상 증산할 여력이 없다. 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왕세자도 만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낮출 만한 그래- 발언이 그랬네요. 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사람들이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오면 아무래도 거기서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그렇겠죠. 거고 예. 유가가 하락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 많이 꺾인 거 네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제 이 관련돼서 한 2%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예. 관련된 이제 섹터의 종목들만 어제 사실상 뚜렷하게 강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나머지 그랬죠. 섹터는 다 빠지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제 시장 속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날 투자 심리를 또 크게 해쳤던 것이 바로 대형 IT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세게 밀렸던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한 원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역시나 이제 조금 더 우려가 깊었던 종목들 위주로 더 많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테크에서도 보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한 3%권역에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제일 덜 밀렸죠. 네, 사실 메타라든지 예. 아니면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까지 하락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려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약점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종목들이 더 큰 폭으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연하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BS에서 좋지 못한 투자 의견이 나왔었는데 물론 필수 소비재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 대비 타격은 좀 적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네네. 결국은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군요. 목표 주가를 이제 209불에서 167불로 아이고, 많이 많은 부분 낮췄습니다. 낮췄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 주가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5% 정도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도이치뱅크에서 2분기 차량 인도대수 관련된 중요하죠. 언급을 했었는데 네네. 지금 2분기 이 인도대수 관련돼서 많은 월가의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인도대수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안 좋게 있습니다. 보는군요. 이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도 31만 대에서 24.5만 대로 이제 낮추게 되고요. 네네. 상해 이제 기가 팩토리의 차질 영향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공세 영향 이렇게 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목표 주가를 1,250불에서 1,125불로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도 어제 하락폭이 좀 있었는데 이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2.6% 정도 하락이 나왔고 셌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1.5%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이 바클레이즈에서도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 결국은 뭐 디램이라든지
랜드 관련돼서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상승이 나오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정말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게 될지가 결국은 국내 시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고리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번 주의 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기술주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소매와 관련된 종목들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내리면서 우려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 이런 종목들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목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DL이군요. 이거 어떤 부분으로 좀 보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부분만 올랐다. 에너지를 살리자. 이런 거군요. 에너지 부분만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결국은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목도가 높아지게 될 텐데 어제랑 비슷하네요. S-OIL이라든지 예. 아니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매우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피크 아웃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DL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존의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제 피해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안 좋죠. 예. 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DL에 대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DL이 클레이튼이라는 이제 이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인수가 사실상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이 되게 될 거고 3분기 때부터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전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클레이튼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결국은 고유가의 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관련돼서 DL이 인수하는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펄프의 부산물을 이용을 해서 네. 이제 이 원재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원재료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폭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재료가 비교적 어느 정도 일정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 판매하는 제품을 보게 되면은 예. 판매 제품들은 고유가 상황이 되면 경쟁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당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죠. 예. 결국은 고유가가 되면 판가는 올라가게 되고 원재료 가격은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마진폭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래서 DL이 3분기 때부터 이 클레이튼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는 내년도의 목표 시총을 3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DL 같은 경우에 시총이 1조 원대 정도니까 거기서부터 업사이드가 생각보다 높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요 근래 이제 바닥에서부터 기관들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DL이 되겠습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같이 연동해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마진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으로 DL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자, DL 지금 관련된 내용으로 유가로 연결을 해봤고요. 이 부분은 투자 개장 전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